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의 상징인 세 개의 열매는 각각 나, 가족, 이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뜻하고 세 개의 열매가 한 줄기로 모아진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서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김민석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이웃사랑 운동본부입니다.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불우이웃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나 없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시대이지만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진 무위탁 독거노인들부터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까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웃사랑 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운동에 쓰이는 쌀은 하루 250kg으로 우리의 이웃 3천여 명이 매일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선생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사랑 운동본부 올림. 오늘은 십시일반 운동본부의 강준식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단체 이름이 관심을 끄는데요. 십시일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10숟가락이 모이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작은 정성을 모아 불우이웃에게 큰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밥 굶는 이웃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십시일반 운동의 목표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전국 50개 급식소에서 노숙자나 독거노인 등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십시일반 운동이 1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1000명이 모여 큰 밥그릇에 비빔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행사를 했습니다. 1000명분 비빔밥이라면 정말 큰 그릇이 필요했겠군요. 다른 음식도 많은데 비빔밥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빔밥은 신비한 음식이거든요. 자기 밥과 반찬이 따로 있을 때는 별로 많아 보이지 않지만 모두 모아서 비비면 그 양이 2배로 늘어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먹어도 모자라지 않게 되지요. 모두의 마음을 합해 불우이웃을 돕자는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십시일반 운동의 무료 급식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네 아주머니부터 회사원, 대학생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꽃집의 그녀를 알게 된 지 벌써 2달. 하지만 아직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눈길만 마주쳐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저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야, 이건 너무 옛날 방식이야. 처음 본 순간 제 운명의 짝이라고 느꼈습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이건 어떨까? 안 돼. 너무 부담스러울 거야.
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연극을 같이 보기로 한 친구가 못 오게 돼서요. 초대권을 버리기도 아깝고 같이 보실래요? 이건 너무 선수 같지 않을까? 옛날 하늘나라의 임금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배를 잘 짜서 이름을 직녀라고 했습니다. 마음씨도 곱고 영리해서 임금은 직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시집을 보낼 때가 되자 임금은 견우라는 젊은이를 사위로 얻었습니다. 견우는 소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잠깐이라도 안 보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맡은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같이 놀기만 해서 모든 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이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견우는 동쪽 하늘 끝으로, 직녀는 서쪽 하늘 끝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귀양을 간 견우와 직녀는 1년에 단 한 번 음력 7월 7일 밤에만 은하수 강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므로 그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어 두 사람은 은하수 강가로 갔지만 은하수는 너무나 넓은 강이었습니다. 다리는 물론 나룻배도 없어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만 흘렸고 이 눈물은 비가 되어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 7석이 되면 이 세상에는 큰 비가 오고 곳곳에 홍수가 나서 사람도 짐승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에 올라가 다리를 놓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칠성날 이 세상에 까치란 까치, 까마귀란 까마귀는 모두 하늘나라로 날아가 자기들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 견우와 직녀가 그 위를 밟고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오작교 위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까마귀와 까치들은 해마다 칠성날이 되면 은하수로 가서 견우와 직녀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년 칠성날이 지나면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어지는데 이것은 다리를 만들어 머리 위로 두 사람을 걸어 다니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 심한 비는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7월 칠성날이면 비가 조금씩은 내립니다. 이 비는 오랜만에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 여성 청취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친한 남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가족들끼리도 친해서 한 번도 남자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걔가 지난달에 여자친구를 저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 너무나 잘 맞는다느니 천생연분을 만났다느니 하며 그 여자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하며 놀리는 척 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어제는 걔가 저한테 야, 너도 얼른 남자친구 좀 찾아봐. 집신도 짝이 있다잖아. 너한테도 짝이 있을 거야. 이러고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감추느라고 혼났습니다. 게다가 저는 걔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지만 그렇게 남자같이 털털한 여자가 뭐가 좋은 걸까요? 제가 질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느낌이 혹시 사랑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한 친구를 뺏겨서 섭섭한 걸까요? 제 감정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좀 알려주세요.